요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가 이번 사건의 팩트인데 와이스트리에서 처음 이걸 좀 역시. 풀스토리를 풉니다. 기사만 봐서는 행간을 못 읽어요. 업체에서 말하는 내용이나 홍보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공모술수가 난무하는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아,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 근데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고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게 뭐냐면 항상 그런 댓글이 달립니다. 아니 그래봐야 KF21 엔진도 못 만드는데 엔진이 수입인데 심장이 수입인데 그게 어떻게 뭐 토종이고 국산이냐.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도로 이제 엔진은 또 국산화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엔진으로 쓰자. 영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로비전을 벌인다. 근데 지금 엔진은 G 거죠. 네,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드는 면허 생산합니다. 근데 갑자기 영국 롤스로이스가 왜 갑툭튀로 나오는 거예요? 요것도 사실 롤스로이스 그 담당하는 한국 지사장님한테 제가 직접 취재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역사가 있어요. KF21의 엔진을 선정할 때 사실은 롤스로이스의 엔진을 선정할까 아니면 제너럴 일렉트릭을 선정할까 요게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우주산업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조건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채택을 했습니다. 이때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출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유리하다는 걸로 여러 가지 한국에 설득했는데 가격이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롤스로이스가 일단 1패를 했는데 예. 1패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 거죠. 왜? 저거 KF12 잘 팔릴 것 같은데 이런 거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게 맞고 두 번째로 롤스로이스 같은 영국 회사잖아요. 예. 이 롤스로이스는 항상 해외 파트너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항공기용 제트 엔진 중에서 사실은 전투기에 다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맨날 해외여행이나 뭐 국내 뭐 제주도 갈 때 한 비행기 탄 여객기용 엔진 네.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그렇죠. 제너럴 일렉트릭, 플래닛 휘트니 이 두 개가 미국 회사, 그다음에 롤스로이스가 영국 회사인데 영국 회사 항상 밀려요. 크기나 개발 능력 면에서. 그래요. 근데 롤스로이스의 장기는 해외 파트너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현지화. 현지화랑 공동 개발, 리스크 쉐어링 개발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혜택을 본 국가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이 롤스로이스랑 이 여객기 엔진을 공동 개발했는데 이게 장사가 굉장히 잘 돼서 시장 점유율을 꽤 높였거든요.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는 제2의 일본이 필요하다. 그것을 한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KF21을 롤스로이스랑 같이 공동 개발하면 이 경험으로 해서 이제 군용기뿐만 아니라 민수용까지 진출하겠다는 비전이 있었고 지금 현재 결정이 된 건 아닌데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 개발하자. 이게 제너럴 일렉트릭도 비슷하게 있어서 제너럴 일렉트릭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그 엔진 기술을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생기잖아요. 일단 자기들이 KF21 엔진을 공급하는데 하나에 그렇죠. 뭐 300억, 400억 합니다. 그 엔진 비싸요. 그런데 얘가 한국이 다른 나라랑 파트너십을 하면 이 민수 시장에서 뺏기잖아요. 네. 그래서 민수 시장을 뺏기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군용기 너희들 독자 개발하는 거 괜찮아. 대신에 니들이 엔진 기술력이 높아지면 민수 시장에 할 때 나 제너럴 일렉트릭이랑 협업을 하자. 롤스로이스에 가지 말고. 이런 식의 딜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경쟁 붙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혜택도 받을 수 맞습니다. 있는 거고. 다만 이게 IP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둘 다 우리 KF21에 들어갈 엔진을 국산 엔진을 할 때 저작권, 지적 재산권을 그 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좀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청과 그다음 국방과학기술연구소 그다음 방위사업청 셋이 이 한국 KF21 엔진을 어떻게 만들지 작년까지 이야기하고 올해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되는데 지금 이야기되는 거는 한국이 IP를 가지되 이런 해외 업체들을 단일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랑 기술 협력을 해가지고 저작권을 우리가 가진 방식으로 개발하자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0% 독자 개발이면 좋겠지만 비용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 협력 생산을 하면 더 좋은데 대신에 그래도 그 저작권, 특허권은 우리가 가져야 해. 그래야 나중에 수출할 때도 유리하니까요.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가지면 이게 독자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했을 때 뭐 카뷰레터라든가 실린더 같은 걸 수입을 한다 해도 그걸 통합하면 이게 국산 차이듯이 우리가 엔진을 통째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일부 부품을 따로따로 필요한 것만 수입하면 그 정도로만 우리가 지적재산 걸 가지고 있고 수출 통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특정 우리가 영국이랑 같이 한다, 미국이랑 같이 한다 이렇게 결론이 안 나고 개별 기술별로 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합니다만 독자 개발하는 게 나으냐, 같이 개발하는 게 나으냐, 또 그건 누구랑 하는 게 나으냐, 선택지는 3개예요. 그래서 어렵네요. 지금 현재 결정이 이미 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완전 공동 개발. 그래서 이제 브랜드명을 같이 쓰고 이 정도의 수준은 일단 안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요새 핫하잖아요. 네. 걔 그 발전용 터빈을 유명한데 가스 터빈.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정부 원팀으로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엔진 이야기할 때 작년만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야 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댓글 다신 분도 많았는데 전 그거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거 다 아마 투자자들일 거예요. 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예, 이게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의 추진공학회라고 해서 제트엔진 만드신 분들이 모이는 학회가 있어요. 강릉에서 제트엔진 만드신 분들이 다 모였는데 진짜 네네네네. 강당 조그만 거 하나 채웁니다. 그렇게 많아요. 아이 적죠 한 200명 아, 적은 거예요? 적죠 200명 이거 저희 반도체 연구하신 분들은 몇십만 명 되지 않나요? 저희 IT 업체 다니신 분들은. 네네네. 근데 한국에서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너무 작아서 하나가 혼자 하고 두산이 혼자 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해야 돼요. 예, 다 같이 하고 정부가 한 원팀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엔진 개발하는 분들 다 모아서 만드는 게 이 KF21 엔진이에요. 근데 요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주주분들이 아니다 하나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아니다 두산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크게 착각하시는 거고 원팀으로 간다. 아, 그래야 한다. 네. 워낙 사람이 적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어느 정도는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왜 옆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끼어들어야 해?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네. 같이 하는 게 인력 네. 측면에서나 그리고 두 개발력 회사가 측면에서. 서로 강점이 다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트 엔진을 띄워보고 하늘에 날려보는 걸 많이 했다. 이 시험 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하늘에 제트 엔진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시험 생산은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한화가. 그 이밸류에이션 그다음에 그 QC 비행 날아가는 제트 엔진에 어떤 게 필요한가? 요 측면에서 저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가보려고 했거든요. 네. 저희한테 한 3번 정도 문의가 왔어요. 유튜브로 그거 탐방 영상 제작해 줄 수 있는, 저 가겠다 했죠. 좀 내 협찬 좀 해달라고. 근데 연락이 없습니다. 사실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미디어 쪽에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올해는 잠깐 여유가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쉽습니다. 왜냐면 네. 저희도 이제 밀떡들이 많이 보는 네. 채널인데 그 가시면 엔진을 지상에다가 딱 장착해 놓고 전투기에 장착하기 전에 시운전하는 거 그 불 붙여갖고 예, 불 붙여하는 거. 하는 거. 그 소리가 이 녹화나 그 영상으로 보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오. 충격파고 귀에 빡빡 가요. 아, 그런 거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진짜요. 근데 일단 그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강점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단점은 또 터빈, 제트 엔진과 거의 똑같은 가스 터빈을 만들었는데 그쵸. 이걸 하늘에 날려본 적은 없어요. 날리면 이 좀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라든가 설계가 생기고 소재 부분에서 좀 다른데 대신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트 엔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재거든요. 예. 그 소재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국가 기밀보다 더 중요한 거고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재료를 써야지 요게 다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됩니다. 소재.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IP 그러니까 설계만 독립한 게 아니라 이 소재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죠. 이 소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항공기용 제트 엔진에 쓸 소재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가지고 있냐? 없어요. 다만 지상에서 쓰는 거에 그 소재를 개발해본 그 소재 찾아본 이게 완전 노가다에 가깝습니다. 진짜 조성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이게 적합한지 검증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항공기에 들어갈 적절한 소재도 두산이 잘 찾을 수 있다. 요게 강점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국산화가 더 잘 되는 쪽으로 또 협력이 필요하면 또 네. 협력을 해야 된다는 네, 걸로.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KF21을 공군만 쓰려고 만드는 건 아니고 네. 수출이 돼야 또 이제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단가도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중동 지역 아까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프랑스죠. 프랑스 네. 라팔의 F5 버전
요거 수입을 조금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좀 삐걱대나 봐요. 이건 어떤 뒷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일단 라팔이 뭐냐, 그리고 라팔의 개발비 이야기를 아시려면 요거를 이제 보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라팔은 1980년대 처음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잘 팔려요. 잘 팔린 이유는 이게 라팔이에요? 예, 맞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수출이 잘 안 됐다가 한두 고객이 사니까 너도 나도 지금 몰려들어서 아주 잘 팔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라팔도 초반에는 네. 만들어 놨는데 수출이 안 된다. 거의 이런 10년 거 동안 많았죠. 안 됐습니다. 응. 그러다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전투기 중 하나예요. 이게 F-16한테 완전 밀렸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잘 나가고 지금 오. F1에서 시작해서 지금 20년 동안 F1, 2, 3, 4까지 했는데 5가 요거예요. 지금 옆에 가오리 같이 생긴 거 이거요? 보이시죠? 예. 이게 라팔이에요? 아니요. 이게 무인 전투기인데 드론? 네, 제가 앞서 KF-21 뭐 무인 전투기 아하. 중요하다 했잖아요. 라팔도 똑같이 가려고 하는데 요 돈을 중동한테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팔의 같은 편대로 네. 무인기까지. 근데 무인기- 이거를 중동에 투자를 받아서 예, 예. 돈 많이 드니까. 요렇게 가려면, 그러니까 요렇게 무인기랑 같이 작전을 하려면 무인기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라팔도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같이. 네. 요거를 하려는데 이제 그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든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이전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소스 코드라는 게 핵심 기술 중에 뭐가 있냐면 라팔 전투기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핵무기를 운용해요. 라팔 전투기가? 맞습니다. 여기다 그걸 달 수가 있어요? 핵미사일을 달아요. 이거 좀 중소형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핵무기 정도 달리면 좀 비행체가 커야 되잖아요. 그 F-15나 막. 핵무기를 달 수 있는 비행기 중에서 이제 F-15, F-16도 다 달 수 있는데 이 라팔은 다른 지금 F-15, F-16 그러니까 미국산 전투기들은 핵폭탄을 달아요. 예. 얘는 저 그 폭격하는 지점까지 직접 가야 됩니다. 근데 라팔은 저 앞서 그 막 미사일들 일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스텔스 초음속 미사일을 핵탄두에 달아가지고 저기 요격 못하는 거리에서 하는 핵미사일을 멀리서. 유일하게, 예, 전 세계 유일하게 전투기의 핵미사일을 달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라고 해야 되나, 이 무장 통합 같은 거를 수출국 요구한테 이거 소스 코드를 내주면 자기 핵 정보가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이것도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 라팔이 이런 기술 이전이나 소스 코드 유출 문제로 이제 F8 그 아랍에미리트 수출 안 됐다 이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네. 아랍 언론에서 KF-21이 그 소스 코드 이전이 안 돼서 아랍에미리트 수출이 안 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KF-21이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됐냐면 라팔이 자기가 안 되니까 경쟁자도 초치려고 역정보 흘리는 거야, 막. 네. 그래서 이 디펜스 아라비아라는 그 업체에서 보도를 해서 저는 깜짝 놀라서 이제 이러면 KF-21 다 망한 거 아닌가 확인해 봤는데 그 아랍 언론이 정체가 불분명해요. 원래는 영문판 매체인데 아랍어로만 기사를 올리고 영문 기사는 안 올린 거 하나. 그 다음에 기자가 한국의 소식통에 따르면 KF-21 기술 이전이 라팔처럼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 안 팔린다고 해요. 그게 이게 기사 내용인데 제가 그럼 소식통이 도대체 누구냐? 한국 사람 중에 누구랑 이게 인터뷰했냐?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다 찾았는데 없어요. 그리고 사무실이 베이루트에 있는 무슨 조그마한 가정집에 있는 서버 관리하는 회사의 그 언론사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있는 쩐의 전쟁이다 보니까 좀 마타도어가 있네요. 제가 보기엔 이거 정보기가 들어갔습니다. 베이루트라고 하면 아랍에미리트랑 거의 800km 떨어져 있는데요. 레바논에 있는 언론사가 아랍에미리트 협상이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국이랑. 근데 그 정도로 내가 안 되면 남도 못하게 하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한국은 라팔과 다르게 KF-21 핵무기나 이런 걸 탑재하지 않으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게 뭐냐면 그 각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국산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사일처럼 그런 거를 장착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나 이런 걸 협조를 해달라, 그리고 교육을 해달라는데 우리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F-16 사올 때나 F-15 사올 때나 F-35 사올 때나 우리 거 나중에 개발하면 달 수 있게 해줘, 어느 정도 기술 이전해줘, 국내 생산할 수 있게 해줘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또 전투기 사업도 이렇게 성장해 온 거고, 네. 우리 거 수출을 하려면 당연히 그 나라도 제정신인 이상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데 한국한테 우리도 기술 이전해줘 라고 할 수밖에 없고. 네, 그 기술 이전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나라의 무기 체계를 우리 KF-21에 다는 겁니다.
미사일이나 폭탄 같은 걸 만든 거를. 어느 나라나 원할 테죠. 특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을 그 엠바고 걸려서 말씀은 제대로 못 드리지만 국산 항공 무장이 지금 나올 예정이고. 사우디 거. 네. 예. 요거는 이제 하여튼 중동 국가들도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심지어 이미 만들어 놓은 미사일이나 폭탄이 몇 종류 돼요. 어떤 게 있냐면 남아공에서 만든 유도 폭탄이 있습니다. 예. 이 개발자들을 200명 정도 다 아랍에미레이트 이주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자기 원래 만들던 거 완성하라 해서 아랍에미레이트산 유도 폭탄을 만들었어요. 그 남아공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항의도 했는데 지금은 약간 물밑에서 협상을 해서 일단 마무리를 했는데 어쨌든 이 폭탄을 아랍에미레이트는 KF-21 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일단 달아주겠다 했어요. 하기서 그거는 이제 우리 걸 수출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전투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줘도 안 달아주거든요. 우리가 KF-21 만들기 전에 F-15나 F-16, F-35를 샀을 때 사실 우리는 국산 전투기 만들기 전에 국산 미사일을 이런 미국산 전투기에 달고 싶었는데 하나도 허락을 안 해줬어요. 고생 많이 했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건 해준다. 기술 이전 같은 거를 해줄 때 핵심 기술이나 소스 코드는 못 주지만 그 나라가 요구하는 무기를 달아주겠다. 요거 라팔은 그걸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핵무기 정보까지 누출될 수 있으니까 못 해줘.가 이번 사건의 팩트인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와이스트리에서 처음 이걸 좀 풀스토리를 풉니다. 이런 거 이제 뒷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사만 봐서는 행간을 못 읽어요. 네. 그냥 저는 그래서 뭔가 공유하기 싫은 기술이 있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프랑스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네. 하지만 한국은 된다. 민감한 핵미사일이라면. 근데 우리는 소스 코드까지는 못 줘도 너 이 미사일 장착하고 싶은 거에서 우리가 달아줄게. 다른 방법 알려줄게. 요 정도까지 네, 가능하다. 된다. 네. 근데 그 라팔 F5 버전이 이제 5세대 전투기라고 해요. 네. 계속 이제 F1부터 F5까지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 보면 5세대 전투기랑 4.5세대 전투기랑 라팔 F5랑 KF-21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왜 KF-21 4.5세대를 사야 돼? 뭔가 설득되는 지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제가 그래서 요 사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5세대라고 지들이 말하는 5세대지 사실은 5세대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라팔 전투기 봤을 때 이 앞에 앞에 귀 날개 카나드라 해가지고 조정수 옆에 조그만 날개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우고 무기도 다 내장할 수 있게 공간을 새로 만들려면 동체를 반으로 자르고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 만드는 게 더 싸요. 개조하는 것보다. 지금 이게 F5 버전이 아니에요, 얘는? F5 버전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얘를 업데이트하려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여기서 더는 안 된다? 네, 그래서 5세대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사실은 KF-21보다 스텔스 성능이라든가 이런 업그레이드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KF-21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것 자체가 무장만 내부에 장착하면 이게 상당 부분 스텔스가 되거든요. 여기 F-22랑 F-35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라팔은 그렇게 안 생기고. 요런 카나드가 있으면 요게 그러면은 그 레이더에 좀 걸릴 가능성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꼬리 날개가 하나로 이랬으면 수평으로 봤을 때 아주 잘 반사가 돼요. 그래서 KF-21이 꼬리 날개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2개죠. 그렇죠. 그게 2개가 되는 게 다 스텔스 기능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요 각도 요게 핵심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요런 거를 라팔은 절대 못 하는데 그래서 말만 5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라팔은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그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KF-21은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5세대 전투기를 선택하고 싶으면 오히려 KF-21을 선택할 것이고 라팔을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5세대로 업데이트하기 더 쉬운 전투기가 뭐냐? 네. 이걸 보면 된다. 네. 그러면 이제 프랑스는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사실은 마케팅 용어라서 우기면 다 되니까 5세대가 될 수 없는데 얘가 5세대 된다 우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지거나 어디 협회에서 정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냥 언론인들이 정하고 이런 거니까서 그래서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KF-21은 3세대고 F-22 전투기는 4세대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기준을 따로 쓰니까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말하는 내용이나 홍보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왜 그 반도체도 뭐 10나노, 3나노, 2나노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마케팅 용어에 가깝대요. 네, 그래서 뭐 2나노인데 2나노라고 한 게 이제 3나노짜리 2개를 약간 겹쳐서 하면 2나노 정도의 정비 더 나오고. 이게 또 업계에도 용어일 수도 있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예,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현혹하는 마케팅적인 용어 방사에서 굉장히 많으니까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 약간 깊게 파는 이런 저 같은 매니아들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민석 특파원의 네. 에비에이션 위크, 김민석 특파원의 그리고 한국 국방 안보 포럼의 네. 연구위원으로서 또 이런 조언을 듣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예. 4월에 폴란드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폴란드 하면 참 우리한테는 고마운 고객이에요. 큰손. 폴란드가 KF-21까지 도입할까? 이런 전망들이 좀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40%이고 그럼 이게 60%, 70%까지 올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지금 폴란드의 FA-50PL이라고 하는 그 카이에서 만드는 경전투기가 지금 수출이 예정돼 있어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게 납기가 한 1년 정도 밀렸습니다. 그 한참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FA-50 바로 배송, 총알 배송 해주지 않았었던가요? 그거는 이제 기본형이고 폴란드가 업그레이드 해줘라 해서 업그레이드한 다행을 이제 사실은 이제 올해부터 배달시켜야 되는데 아, 그게 PL 폴란드 버전? 네, 그게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그 우리가 K방산할 때 납기가 항상 중요하다 그쵸, 이렇게 그쵸, 말씀드리는데 이 납기가 늦어진 게 너무나 굴욕적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왜 늦어졌어요? 납기가 늦어진 이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폴란드가 FA-50에 요것도 달아주고 저것도 달아줘. 근데 다 미국산 부품이었거든요. 미국에서 개발과 납기가 늦어지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늦어졌어요. 다만 그 여러 가지 요구 중에 이제 폴란드 버전이 어쨌든 이제 완성이 되고 지금 미국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폴란드 버전 FA-50PL이 납기가 되고 폴란드 공군이 운용을 시작하면 당연히 KF-21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40%라고 하는 거는 이 우선은 폴란드 수출해야 되는 FA-50PL 버전의 수출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폴란드는 KF-21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느끼는 게 그거네요. 역시 공대공이든 공대지든 우리 미사일이 같이 있어야 수출이 더 빠르고 용이해진다. 요것도 이제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사실은 이 FA-50에 먼저 국산 레이더를 달고 그 LIG DNA에서 만든 레이더나 아니면 하나 시스템에서 만든 레이더를 폴란드에 제안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 미국산 무기랑 이게 통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산 무기를 한국산 레이더에 연결되는 게 그때 당시에는 KF-22 완성 중이라서 약간 리스크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카이 대표님이 이러면 이 신뢰성이 없는 한국산 무기라든가 장비를 사면 고객들이 안 좋아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레이더랑 미사일을 많이 만드는 RTX사랑 협력을 해서 RTX사에서 미사일이랑 레이더를 들여오자라고 결정을 한 게 과거 결정이었는데 문제는 RTX가 우리랑 계약할 때는 우리랑 계약하는 게 좋아. 니네들이 국내 개발하면 우리보다 훨씬 늦게 배달해. 하는데 얘네들이 개발도 늦어지고 납기가 늦어지니까 그 와중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산 FA-50에 달 수 있는 레이더는 거의 완성돼 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RTX사가 우리 경쟁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늦게 나오는데 거짓말을 친 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있는 판이고 경쟁도 치열하고 이게 또 국가 대항전이 되다 보니까 어렵고 특히 또 이거 뉴스를 소화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행간을 읽어야 하는데 배경 지식이 또 있어야 하고 와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직장인데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말한 것도 아마 이제 RTX 한국 지사분 보니 또 전화를 받을 건데 그거는 또 제가 어쩔 수 없고 요렇게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는 건 이제 한번 이 투자 관점이나 얼마 전에 이런 게 방산의 관점을 가지신 분들한테 약간 팩트를 전달하거나 그쵸. 이 시야를 좀 높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큰맘 먹고 이런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방산 산업이 정말 약했을 때는 관심도 없었고 뭐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방산 산업이 엄청 커지고 있고 또 투자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주주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경제 또 지식을 쌓아 올라가는 그 와이스트리에서도 이런 지식 정보를 김민석 특파원님과 같이 또 계속해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스트리에서 제가 영상을 계속 보는데 다른 업계 분들이 너무 잘 지식을 가지고 제가 배우는 것도 많아서 고맙습니다. 이 출연을 할 때 이 정도 이야기까지는 해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역시 와이스트리 좋은 채널입니다. 좋은 채널입니다.
김민석 기자님 최고. 네. 에비에이션 위크의 특파원이자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연구위원인 김민석 위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